그러면 진도를 나갑니다. 네. 공통수학 2. 몇 페이지 할 차례야? 55페이지, 35? 55, 55? 55페이지. 자, 여기부터 하면 돼요? 네. 음. 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서 각 변의 수직 이등 분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뭘 배웠냐면 외심, 내심을 배웠죠? 그렇죠? 네. 그럴 때 외심을 배웠어. 외심. 외심이 뭐냐면 외심의 정의가 수직 이등 분선의 교점이야. 세 변의 수직 이등 분선의 교점. 이거를 외심이라고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외접원을 외심이라고 하죠. 외접원의 중심을 외심이라. 삼각형에서 이렇게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자, 이거를 수직 이등분선 이렇게 그립니다. 마찬가지로 이 변에서도 수직 이등분선을 긋는 거야. 자, 이 변에서도 수직 이등분선을 긋는 거야. 이렇게. 그럼 수직 이등분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 이 점을 뭐라고 하죠? 외심이라고 하자. 그래서 우리는 보통 뭐라고 표현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지? 이렇게 수직 이등분선을 긋게 되면 이 점에서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아.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이게 외심의 성질이야. 외심의 성질. 주어야 여기까지 이해가? 네. 그래서 자, 지금 여기는 외심의 좌표, 이 점의 좌표를 구하라 이 뜻입니다. 자,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세 번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그랬으니까 수직 이등분선 두 개를 그어서 만나는 교점을 구하는 거지. 자, BC의 수직 이등분선, AC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서 그러면 여기 직선의 방정식 두 개가 나올 거잖아. 그럼 이거를 연립 풀면 교점의 좌표가 나오겠지. 그렇게 풀어도 되고. 자, 여기는 외심을 모르니까 A, B라고 잡고 그리고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이렇게 풀어도 돼. 미지수가 두 개니까 12개 쓰면 되죠. OA는 OB다. 또는 OB는 OC다. 이렇게 12개를 만들어서 연립 풀면 됩니다. 그렇게 풀어도 돼. 두 가지로 다 해줄게요. 자, 먼저 그려보자. 정확하게. 이렇게. 0,4다. 둘, 넷, 여기죠. 0,4. 마이너스 2,0이다. 여기죠. 마이너스 2,0. 4,0이다. 둘, 넷, 여기죠. 4,0. 그래서 0,4, 이게 A, 여기가 B, 여기가 C입니다. 자, 이 삼각형,
삼각형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 내용이 이거야. 그렇죠? 네. 내용이 이거지? 자, 그러면 BC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보자.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여기로 지나겠네? 길이가 같고 수직인 선. 이거를 그어주면 되죠? 네. 주어야 이해되지? 네. 그럼 이 점의 좌표가 얼마니? 이게 마이너스 2고 이게 4니까 이 점의 좌표가 1이겠네? 네. 자, 수직이니까 x축의 수직인 선이니까 이 방정식의 시간 x는 1이죠? 네. 여기까지 됐니? 네. 하나 더 필요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점과 이 점이라고 합시다. 자, 중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수직인 선이 만나는 점, 이 점이 뭐야? 외심이란 얘기지? 네. 괜찮죠? 그럼 이제 여기는 이 방정식 구해서 연립 푸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두 점의 질은 이게 90도로 만나니까 기울기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1 나와야죠. 줘야 그렇지?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니? x의 증값은 4, y의 증값은 4. 이건 0,4, 4,0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맞아? 네. 마이너스 네. 1이야.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여기가 AC죠? 선분 AC의 이거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 1 나와야 돼. 그래, 곱하면 마이너스 1 되지? 네. 괜찮지? 그 다음 이 점은 중점이죠? 자, 네. 0,4와 4,0, 0,4와 4,0의 중점이니까, 중점은 더해서 2로 나눈 거니까, 중점의 좌표는 2,2겠네? 맞아요? 네. 여기가 네. 2,2야, 이렇게. 그럼 기울기는 1이고, 한 점은 2,2니까, 여기는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는 1이고 한 점이 2,2니까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이해돼? 네. 그래서 자 요거를 다시 정리하면 y는 x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x 마이너스 4야. 여기는 이 직선은 x는 1이야. 그럼 이 점의 좌표는 x가 1이니까 y는 마이너스 3이죠? 1,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지? 네. 잠깐만, 왜 이게 마이너스 4죠? 2,2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지, 다시 잘못했네. 이거 1이잖아, 기울기가 1. 그 다음에 2,2를 지나잖아. 그럼 x 마이너스 2 플러스 2지? 잘못 썼어. 여기가 플러스야. 플러스 2니까 요 식이 없어지고 y는 x네. y는 x입니다. y는 x니까 x가 1이면 y도 1이죠.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1,1이네. 이렇게 나와. 그래서 1,1이다. 자, 선분 BC의 수직이 등분선, 선분 AC의 수직이 등분선 그어서 연립푸는 거야. 지금 선생님 설명한 거 이해되니? 네. 이거 다시 좀 크게. 자, 한번 써주세요. 좀 더 커볼까? 이렇게.
기울기와 한 점을 이용해서 식구하는 거야. 다 있어요. 됐어? 네. 이해가? 네. 오케이. 20-1번 보겠습니다. 풀어보세요. 선분 AB의 수직이 등분선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야.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이게 A점이야. 이게 B점이야. 수직이 등분선은 이거죠. 그럼 이 점이 마이너스 3,1이야. 이 점이 1,2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게 90도로 만나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와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수야. 그러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 기울기는 x의 증값은 4죠. y의 증값은 1이죠. 그럼 4분의 1.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4야. 설명 이해되니? 네. 90도로 만나면 기울기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기울기 구하고 그 다음 이 점이 중점이죠. 중점이니까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지. 그럼 마이너스 1. 더해서 2로 나누면 2분의 3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기울기와 한 점을 이용해서 식구하는 거야. 그래서 기울기와 한 점, y는 마이너스 4에다가 한 점이 마이너스 1,2분의 2분의 3이니까 x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하면 됩니다. x는 빼고 y는 더하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플러스 2분의 3이죠. 2분의 8이니까 2분의 5겠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게 1,a를 지난다 그랬으니까 1,a 집어넣으면 되죠. y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분의 5 여기에다가 1,a를 집어넣으면 a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되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3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는 거야. 이렇게 구해도 되는데 좀 더 빠른 방법은 뭐냐면 자취를 이용하면 좀 더 빨라.
자, 두 점 A, B가 여기 있어요. 수직 이등분선을 긋는 거야.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은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습니다. 이게 P점이면 언제나 PA는 PB야. 이렇게. 언제나 PA는 PB다. 이거를 이용합니다. 자,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는 언제나 수직이등분선입니다. 그럼 이게 동점이니까 이거를 x, y라고 놓고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A점이 마이너스 3,1이죠. B점은 1,2야. 그럼 이제 두 점 사이 거리 루트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는 PB니까 루트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양변을 제곱하면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 2차는 없어져. 그리고 1차를 정리하면 여기 6x 마이너스 2x 넘어오면 8x 이렇게 되죠. 여기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4y 넘어오면 플러스 2y 이렇게 되지. 상수는 여기 9, 여기 1 더하면 10, 여기는 1, 4 더하면 5 넘어오면 5 남죠.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이에요. 여기에 뭐가 지난다? 1,a가 지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8 플러스 2a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되지. 2a는 마이너스 13이죠. a는 마이너스 2분의 13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a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똑같이 나오겠죠. 이게 다 써보세요. 이게 다 할 줄 알아야 돼. 수직이등분선이니까 수직이다. 기울기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이등분선이니까 중점이다. 중점은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니까 평균값이죠. 그래서 기울기와 한점을 이용해서 식구해도 되고 이렇게 자취를 써도 돼. 수직이등분선 자취. 두 점에서 같은 거리니까. 수직이등분선에는 모든 점은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어. 왜냐하면 이 두 삼각형이 합동이야. 두 삼각형이 합동, S 합동. 그러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겠죠. PA는 PB다. 이렇게 보여주면 돼요. 잘 보이니? 좀 키워줄까? 네. 그래.
알았어요. 음, 그다음 20-2번에 보세요. 알았어요. 음, 얼마야? 마이너스 7. 오케이. 괜찮아? 네. 넘어갑니다. 자, 정점을 지나는 직선, 정점을 지나는 직선.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납니다.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나는데 이 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의 방정식, 이와 같은 식은 K에 관한 항등식으로 풀면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다죠. K값의 관계없이 반드시 성립할 조건. 그럼 이것도 0이다. 그럼 이 직선이지. 뒤에 것도 0이다. 그럼 이 직선이지. 그러니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을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등식으로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이런 얘기지. 자, 다시 얘기하면 자, 두 직선이 있습니다. 한 점에서 만나. 이 직선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야. 이 직선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야. 이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데 이걸 P점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P점을 지나는 또 다른 방정 직선이 있겠죠. 무수히 많겠지?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잖아. 그렇죠? 무수히 많을 네. 거야. 그럼 이 P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쓸래? 이런 뜻이야. 자, 이와 같은 그린색 또 다른 직선의 방정식은 이 식과 이 식을 반드시 교점을 지나야 돼, 교점. 교점을 지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두 식을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해야 돼. 그러니까 이 두 식의 연립방정식의 해가 P야. 그러니까 이 두 식을 반드시 연립으로 풀어야 돼. 그래서 이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의 방정식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렇게 쓰고 k로 묶고 그 다음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이렇게 쓰잖아요. 이 하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 모든 직선의 방정식은 식으로 이렇게 쓰자.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자?
K에 관한 항등식으로 생각하자. K에 관한 항등식이면 K가 어떤 값이라도 항상 등식이 성립하려면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야. 그럼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다. 두 개가 0이다. 그게 바로 교점이죠. P죠. 연립방 정식의 해, P점을 지난다는 얘기지. 여기는 이 식도 반드시 P점을 지난다는 얘기. 이해됩니까? 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방정식은 반드시 식으로 이렇게 쓰자. 이 얘기예요. 자, 한번 쭉 적어주시고 공식은 외우세요. 다 했어요. 음. 자, 이제 앞으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의 방정식이다. 그러면 식으로 이렇게 써놓고 푸는 거야. 네. 그리고 한 점이 주어지면 XY에다 대입하면 K 값이 나오죠. 한 점이 주어지면 직선이 결정되겠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봅시다. 정점을 지나는 직선. 우리가 언제나 K값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런 건 전칙 명제라고 해요. 또는 모든 K에 대하여, 또는 임의의 K에 대하여, 또는 어떤 K에 대해서도, 이게 다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이런 내용을 만나면 항등식으로 풀어라 이런 뜻입니다. 항등식으로 푼다. 뭐에 관한 항등식? K에 관한 항등식. K가 있는 건 여기다가 없는 건 여기다가 이렇게 식을 써서 이것도 0, 이것도 0 이렇게 풀으란 얘기야. 주호야 이해됩니까? 네. 이렇게 풀어라. 그럼 여기는 이 식을 정리해서 K가 있는 건 여기다가 K가 없는 건 여기다가 이렇게 묶으란 얘기야. 자, K가 있는 거 X죠. K가 있는 거 2Y지. 이렇게 K가 있는 거. K가 있는 거 마이너스 4지. K가 있는 건 전부 다 K로 묶고 K가 없는 거. 그럼 여기서는 2X죠. 그 다음에 K가 없는 거 이렇게 하면 Y지. K가 없는 거 1이죠. 이렇게 됩니다. 식을 이렇게 정리해서 이것도 0, 이것도 0. 그러면 연립을 풀면 한 점이 나오겠지. 그게 항상 지나는 점 A, B란 얘기야. 그래서 x 플러스 2y는 넘기면 4다. 2x 플러스 y 넘기면 마이너스 1이다. 이거 연립 푸는 거야. 괜찮죠? 위에 거 두 개 네. 하면 2x 플러스 4y는 8이죠. 두 개 연립 풀면 빼면 x 없어지죠. 빼면 마이너스 3y
빼면 마이너스 9죠. 그럼 y는 3 나오지. 네, 됐죠? y가 3이야. 넘어가면 x는 마이너스 2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정리 한번 해주세요. 다 했어요. 음, 그래서 a, b는 마이너스 2,3이겠지? 네, 마이너스 2,3입니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자,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를 구해라. 배워보세요. 다 했어요. 얼마니? 2,1, 얼마? 2,1. 2,1. 자, 그 다음 거 21-2번 해보세요. P점구에서 원점까지 버리고 하면 되지.
루트 2, 얼마? 얼마? 안 들려? 루트 2요. 루트 2. 오케이.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활용. 자,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가 미지수일 때가 있어. y는 mx 플러스 1이야. 이렇게 기울기가 미지수야. 기울기가. 기울기가 미지수란 얘기는 뭐냐면 기울기가 변하면 회전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y절편은 언제나 1이니까 y절편이 언제나 1인 이 점을 지나면서 n값이 변하면 이렇게 회전하는 거야. 그래서 n값이 변하면 직선이 회전한다. 그래서 기울기가 변하면 회전한다. 회전하는데 회전하려면 회전의 중심이 되는 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정점을 지나면서 정점이 y절편이지. 그래서 y절편을 지나면서 회전한다. 꼭 알아두세요. 기울기가 변하네? 회전하는구나. 반드시 지나는 점. 어, 그러니까 원래는 항등식으로 푸는 거야. 이걸 항등식이라고 하죠. m에 관한 항등식. n에 관한 항등식으로 풀면 뭐가 나와? 반드시 정점이 나와요. 정점을 지나면서 회전한다. 이 뜻입니다. 하나 더. 자, y는 x 플러스 m이라고 하자. 이번에는 y절편이번에 y절편이 변하면 기울기가 1인 그래프가 y절편이 변하니까 평행이동합니다. 평행이동. 이거 두 개는 꼭 아셔야 됩니다. 기울기가 변하면 회전한다. y절편이 변하면 평행이동한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y는 m에다가 x 플러스 1 플러스 3이야. m에 관한 항등식으로 써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는 x 플러스 1이겠죠? y가 넘어오면 3 마이너스 y죠. m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지.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이고 y는 3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3을 반드시 지나는 거야. 마이너스 1,3이 뭐야? 정점이야, 정점. 이걸 지나면서 n값이 변하면 회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보면 y축, x축, 원점 1,0, 1,0, a점, 4,2, 4,2, b점 이렇게 돼. 이 선분 AB와 만난다 이 말이죠. 뭐가? 여기 있는 이 직선이 이게 어떤 직선이야? 마이너스 1,3을 지나 마이너스 1,3을 지나 이 점을 지나 이 점을 지나면서 회전하는 거야. 이 점을 지나면서 회전하는 그래프가 여기 있는 이 직선과 만난다는 얘기죠. 그럼 만날 때 n값의 범위가 여기서까지가 n값의 범위지.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날 때 n값 구하고 그 다음 이 점을 지날 때 n값을 구해서
n값이 이거와 이거 사이다 이렇게 좀 되겠지. 네.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4,2 집어넣어. 여기다가 4, 여기다 2 이렇게. 그럼 n 나오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지. 그럼 5m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m은 마이너스 5분의 1이네.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5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자, 이 점은 1,0이죠. x가 1, y가 0. 그럼 이거 2에 넘어간 마이너스 3.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3 나옵니다. 그래서 n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 n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봅니다. 주어야 이해됩니까? 네. 한번 좀 적어주세요. 다 했어요. 음, 괜찮아? 이해돼? 네. 기울기가 변하면 회전한다. 회전할 때는 반드시 지나는 점이 있어야 돼. 반드시 지나는 점은 항등식으로 푸는 거야. n에 관한 항등식으로. 그래서 반드시 지나는 점 구하고 이 얘기입니다. 회전하는. 이 점을 지날 때 n값, 이 점을 지날 때 n값 구해서 이 사이다. 이렇게. 22-1번 해보세요. n에 관한 항등식으로
다 했어요. 음. 얼마? m은 2분의 7보다 작거나 2보다 크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또 2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7보다 작거나 같다. 2가 아닌데? 2가 아니야. 자, 이건 어떻게 돼? m으로 묶으면 x 플러스 1 마이너스 y는 0이죠? 마이너스 2, 0을 지나지? 네, 그렇지? 마이너스 2, 0이 여기라고 합시다. 절반 정도, 이 정도 되겠지? 이 점을 지나면서 여기는 이 사각형과 만나야 돼. 그럼 기울기가 가장 작을 때가 이거지? 이 점을 지날 때. 그 다음 기울기가 가장 클 때가 여기겠지? 이 점을 지날 때. 그러니까 이 점을 0,7 집어넣어서 n 구하고 이 점은 4,3이니까 집어넣어서 n 구하면 되지? 네, 음. 그러면 4,3 집어넣어봐. 이게 4야? 이게 3이야? 그럼 어떻게 돼 이거? 6m이잖아? 6m은 3이니까 m은 2분의 1이죠? 네, 이 점을 지날 때 m 값이 2분의 1이지? 그 다음 0,7이니까 x가 0, y가 7 집어넣어. 그럼 y는 m은 2분의 7이지? 이때는 2분의 7. 그럼 m의 범위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야지. 네, 음. 자, 다시 정리해 주세요. 다 했어요. 괜찮죠? 자, 22-2번 해보세요.
잘 모르겠어요. 음, 먼저 이 직선을 그리세요. 자, x절편 y가 0일 때 2죠. y절편 x가 0일 때 3이지. 이렇게 되지. 이게 뭐냐면 3x 플러스 2y는 6인 직선이야. 몇 가지는 이해가지? 네. 음. 자, 그 다음에 항상 이 그래프는 n이 변해. 기울기가 변하죠. 회전해. 그럼 반드시 지나는 점이 있어야 돼. 반드시 지나는 점은 n에 관한 항등식으로 푸는 거야. m으로 묶으면 x 플러스 1이죠. y 넘어오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y 이렇게 되지. 항등식이니까 이것도 0, 이것도 0. 이게 항등식이죠.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1이지. y는 마이너스 2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반드시 지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그래프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여기죠. 이 점을 지나면서 회전하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일사분면이죠. 일사분면에서 만나야 되니까 이 점을 지날 때 m 값 구하고 이 점을 지날 때 m 값을 구해서 요거 사이다. 그러면 되겠지. 일사분면이니까 이 점과 이 점은 포함되면 안 됩니다. 빼주면 되죠. 그럼 이 점은 어떻게 돼? 이 점, 2,0 넣으면 되죠? 2,0 넣으면 돼. x가 2고 y가 0이야. 그럼 2m, 3m이죠? 3m은 2니까 m은 3분의 2네. m은 3분의 1. 그 다음 이 점을 집어넣어. 0,3이죠. x가 0, 이게 3이지. 그럼 m은 넘어가면 5죠. m은 5야. 그래서 n의 범위는 3분의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축에 있는 점은 사분면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호가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보죠. 그럼 이 안에 있는 정수의 합을 구하라. 그럼 이 안에 있는 정수는 1, 2, 3, 4겠죠. 그래서 정수의 합은 다 더하면 10이겠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쭉 풀어보세요.
알았어요. 음, 괜찮아? 이해돼? 네, 음.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의 방정식. 아까도 했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씁니다. 자,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씁니다. 항등식으로. 아까도 설명했습니다. 음,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일반적으로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이 있어. 한 점에서 만나. 그게 교점이죠.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의 방정식은 동시에 0이 아닌 임의 상수 m에 대하여 이렇게 나타내어집니다. 이때 직선은 기억은 m이 0이 아니고 n이 0이면 이게 0이면 이렇게 되죠. 음, 그러면 이거는 0이다. 항등식으로 봅니다. 마찬가지로 m이 0이고 n이 0이 아니면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0이다. 이렇게 됩니다. n도 0이 아니고 n도 0이 아니다. 그러면 두 직선의 교점을 이루는 직선 중 L과 L 다시 두 직선을 제외한 직선을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이것도 0이 아니고 이것도 0이 아니면 이게 0이다. 이 직선은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직선을 나타낼 수 없다는 거죠. 교점을 지나는 다른 직선을 나타내는데 이 식으로 이 직선을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식을 이렇게 나타냈어요. 음, 그러면 K가 어떠한 값을 갖더라도 여기는 요 직선은 표현이 안 된다. 이 직선은 표현할 수 없다. 요 직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 직선만 남으려면 K가 1이어야 되죠? 그렇죠? K가 1이게 되면 이거랑 더하게 되잖아? 이거랑 더하니까 요 직선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K의 가로 안에 있는 직선은 표현이 안 된다. 그러니까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은 다 표현이 돼.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은 다 표현이 되는데 요 직선은 표현이 안 되는 거야. 이 직선은 표현이 안 된다. 그거죠. 그래서 언제나 K로 묶어주면 그 직선은 표현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직선을 표현하려면 K가 1이어야 되는데 K가 1이면 이거랑 더하게 되지. 그럼 이게 나올 수가 없지. 그래서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고. 이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이렇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이 직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교점을 구해야 되겠죠. 교점. 그 다음에 이 직선의 수직이어야 돼. 이 직선의 수직이려면 이거의 기울기가 얼마야? 나누고 마이너스, 이게 기울기죠.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그럼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죠?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2분의 3이겠지. 주야 여기까지 이해가? 네, 이 직선의 수직인 직선은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야. 그러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는 2분의 3이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 그럼 연립 풀면 되죠? 그렇죠? 연립 풀면 됩니다.
그럼 연립풀이하면 어떻게 돼? 3x 마이너스 4y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6, x 플러스 2y는 넘어가면 3 이렇게 되지? 그래서 연립 푸는 거야. 밑에 거 두 배, 세 배 할까요? 밑에 거 두 배 하면 되겠네? 2x 플러스 4y는 6이죠. 3x 마이너스 4y는 마이너스 6이죠. 그래서 더하면 y 없어지죠. 더하면 5x지. 5x는 0이지. 이렇게. 5x는 0이니까 x는 0이겠지. x는 0이 나옵니다. x가 0이면 y는 2분의 3이지. 그래서 이게 교점이야. 기울기는 2분의 3이야. 그러니까 y는 2분의 3.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나니까 0은 뺄 필요가 없죠. 그렇죠? 0,2분의 3은 y절편이잖아. y절편이니까 y는 2분의 3x,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음, 이렇게 됩니다. 자, 교점을 지난다? 연립부르란 얘기죠. 음, 정리해서 기울기 구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선생님이 푸는 게 더 쉬워요. 23-1번 봅시다. 다 했어요. 얼마입니까? y는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1. y는 2분의 1 2분의 1 x x 더하기 2분의 1. 2분의 1. 오케이.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무조건 공식을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하면 삼각형의 넓이 4cm, 아직도 할 거 많네. 자취의 방정식 하지 않으면 끝납니다. 오늘 다 끝내려고 했는데 이거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네. 자, 점과 직선 사이. 먼저 잠깐 설명을 해주면 어떻게 나오는 건지.
자,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점에서, 자, 이 직선이 수선을 본 거죠. 수선을 건 거니까 여기는 H점을 구하는 거야. H점. H점을 구해서 두 점 사이 거리에 집어 넣으면 되죠. 이해되지? 그럼 여기는 H점을 모르니까 이 점을 A, B라고 놓고 식두개 써서 연립 푸는 거야. 미지수가 두 개니까 식두개. 첫 번째 식은 여기는 H점이 이 그래프 위에 있죠. 그래서 그래프 위에 있다 식 하나.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 A, B, C 썼으니까 이거 바꿀까요? n, n이라고 할까? 이렇게 집어넣으면 AN 플러스 BN 플러스 C는 0이다. 그래서 식 하나. 자, 두 번째는 90도로 만나니까 기울기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1이죠. 수직 조건. 그래서 기울기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또 식 하나. 자, 식 하나 구하면 기울기는 어떻게 되죠?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2지. 이 직선의 기울기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니까 x의 진값은 n-x1, y의 진값은 n-y1, 이게 마이너스 1이다 식 하나. 그래서 이거 두 식을 연립 푸는 거야. 연립을 풀어서 mn을 구해. 그 다음에 두 점 사이 거리에 넣으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넣으면 식이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을 갖다 증명하기 위해서 전부 미지수니까 이걸 가지고 증명하려면 힘들어. 근데 방법은 이거야. 이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준다. 자, 예를 들면, 자, 직선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음, 자, 이게 뭐 x 플러스 2y 플러스 3은 0이라고 합시다. 자, 여기 한 점이 있네. x가 1이야. 1,3이라고 합시다. 자,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거리가 얼마니? 이렇게. 그럼 이 점을 모르니까 h라구나. 이렇게. a, b라고 하자. 그럼 이제 식두개 만드는 거야. 식두개 만들어서 a, b를 구한 다음에 두 점 사이 거리에 넣으면 되겠지? 주어야 이해되니? 네, 이 방법을 써서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게 되면 공식이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첫 번째 식이 뭐다? A, B가 직선 위에 있다. A 플러스 2B 플러스 3은 0이다. 식 하나. 두 번째, 수직 조건. 이거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럼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2해야 되지. 그래서 X의 증값은 A 마이너스 1, Y의 증값은 B 마이너스 3. 이게 얼마다? 2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거 두 개 연립 풀면 이 점이 나오겠죠? 그럼 두 점 사이 거리에 집어넣으면 거리가 나올 거야. 그게 공식이 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그냥 외워둬야 돼. 이런 방법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 전부 미지수니까 미지수가 5개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연립 풀기가 어려워. 그래서 어떤 책이든 증명이 안 나와. 증명이 안 나오는데 증명은 이 방법대로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는 이 공식 지금 3번 써서 외우세요. 이 방법에 의해서 공식이 나온 거야. 그래서 저건 외워서 풀어야 돼.
알았어요. 잘했어요. 자, 그럼 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제 이 방법에 의해서 A, B를 구해가지고, 그 다음 두 점 사이 거리에 넣게 되면 뭐가 나온다? D가 나온다. 이 얘기지, D. 그럼 D는 루트, 이게 A야. A가 1이죠. 1의 제곱. 그 다음에 Y의 개수가 B야. 2의 제곱. 절대값. 그 다음 1,3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XY에다가. X가 1이니까 1. Y가 3이니까 플러스 6,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이게 답이야. 그럼 이거 루트 5죠. 여기 얼마입니까? 7에서 10이죠. 이렇게. 유리화하면 2루트 5겠죠. 이렇게 풀으란 얘기야. 그러려면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저 공식 외워야 됩니다. 네. 공식 못 외우면 못 풀어요. 그리고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수없이 나와. 이제 앞으로 어디서든 나와. 2학년 때, 3학년 때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구구단처럼 외워야 돼. 알겠죠? 자, 이거 다시 한번 세 번 쓰세요. 세 번 써서 외워. 이제 지금부터 계속 계산할 겁니다. 외워야 계산하지. 다시 한번 세 번 써보세요. 알았어요. 음. 자, 그러면 밑에 거 보면 원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나오죠. 원점이니까 XY가 0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위에 있는 식에다가 XY에다 0을 집어넣으면 요거 C만 남겠지. 그래서 뭐 위에 있는 식 하나만 외우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자, 다시 한번. 자, 직선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야. 한 점은 X1, Y1이야.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D를 구해라. 그럼 D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A가 이거고 B가 이거죠. 절대값. X1을 여기다 XY에다 집어넣는 거야.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이렇게 됩니다. 자, 일사분면 위에 있는 점,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3이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D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절대값, A, 1를 여기다 넣는 거야. XY에다가. 그럼 3A, 2 집어넣으면 플러스 8, 그 다음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이게 얼마다? 3이다. 이 뜻입니다. 네. 괜찮니? 네. 음. 그러면 이거 5죠. 그러니까 절대값 3A 플러스 9는
3, 5, 15죠. 여기까지 됐죠? 네. 그럼 절대값을 없애면 3a 플러스 9는 플러스 마이너스 15죠. 그럼 3a는 플러스일 때 9 넘기면 6이지. 그럼 a는 2지. 3a는 마이너스일 때 9 넘기면 마이너스 24죠. 그럼 a는 마이너스 8이겠죠. 근데 1사분면이다 그랬으니까 a가 양수해야지. 그래서 답은 2겠지. 이렇게 풀으란 얘기야. 네. 괜찮죠? 자, 이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2인 y축 위의 점의 좌표를 구하라. y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0,b라고 합시다. 괜찮지? 네. 음. 그러니까 결국 0,b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2다 이 뜻이죠? 맞아? 네. 네. 그러면 b는 루트 a제곱 12의 제곱 플러스 b제곱 5의 제곱 절대값 0,b니까 0 넣으면 0이고 b 넣으면 마이너스 5b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이게 얼마다? 2다. 이 말이네. 네. 괜찮지? 그러면 여기 절대값 아니 마이너스여도 마이너스 없애도 상관없어요. 5b 플러스 절대값이니까 어차피 마이너스를 곱하나 마나 다 플러스가 되지. 이건 5 대 12 대 13이니까 이거는 13이야. 그러니까 26이겠네. 이렇게. 그럼 5b 플러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26이죠. 그럼 플러스면 5b는 25죠. b는 5겠지. 자, 5b는 마이너스면 넘어간 마이너스 27이죠. 그럼 b는 마이너스 5분의 27 이렇게 나옵니다. 네. 줘야 이해돼? 네. 이 공식 무조건 외워야 돼. 수능 볼 때까지 계속 써먹어야 됩니다. 구구단처럼 외우셔야 돼요. 까먹었으면 또 외우고, 까먹었으면 또 외우고, 그렇게 하세요. 자, 24-1번에가
잘 모르겠어요. 수직이다. 그럼 뭘 구할 수 있어? 기울기 구할 수 있죠? 이거 기울기가 2분의 1이네? 그렇지? 그럼 수직인 네,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2겠죠? 네, 맞아? 네,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이니까 y는 마이너스 2x, y절편은 모르니까 y절편은 n이라고 합시다. 네, 이제 n값 구하면 되죠? 자, 좌변으로 넘기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n은 0이지? 네, 일반형으로 고쳐야죠. 그래야 두 점 사이 거리를 쓰지.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루트 5다 그랬으니까 D는 그럼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2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절대값 0, 0 집어넣으면 n만 남죠? 네, 이게 루트 5다 이 말이지? 괜찮아? 네, 그럼 절대값에는 이것도 루트 5니까 곱하면 5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5겠죠? 네, 이해되지? 그래서 규식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 또 하나는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지? 네. 음, 써보세요. 다 했어요. 됐죠? 네, 자,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다 끝냅시다. 어, 하여간 경기 주말 목요일까지 해서 선생님이 가능하면 보충을 한번 할게. 네, 그럼 네가 시간을 정해. 선생님 가능한 시간 보내줄게요. 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숙제 얘기하죠? 숙제는 보내줄게요. 선생님 숙제. 네. 네.